안녕하세요. 노을빛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애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70세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두 사람 분량으로 밥을 하곤 했어요. 아이고, 또 많이 했네. 순애는 혼잣말을 하며 밥을 작은 그릇에 덜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둬야 했어요. 혼자 사는 집에는 늘 남는 것들이 많았지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과 산책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 병수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 온 게 벌써 15년 전이었어요. 여보, 여기서 늙어가자.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로 이곳에서 늙어가고 있었어요. 다만 혼자서 말이죠. 순애는 찻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아침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외로움이 커졌어요. 아들 도훈이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만나는 것도 뜸해졌거든요. 전화기가 울렸어요. 혹시나 해서 급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도훈이. 순애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도훈아.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달도 좀 힘들어서요. 순애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300만 원만 부탁드려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달에 갚는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알았어. 계좌로 넣어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가계부를 펼쳤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쓴 가계부였습니다. 아들에게 준 돈만 따로 적어 놓은 페이지가 있었어요. 벌써 이렇게 됐구나. 지금까지 도훈에게 준 돈이 4억 원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창업 자금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는 사업 확장비, 그리고 운영비. 이제는 생활비까지. 순애는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했어요. 퇴직금도 제법 받았고 연금도 나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돈이 물 쓰듯 나가고 있었어요. 도훈이가 성공하면 되겠지. 순애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아들이 잘 되면 자신도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이웃 명자가 찾아왔어요. 순애야, 차 한잔 하자. 고마워, 명자야. 명자는 순애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것도 같았지요. 하지만 명자는 순애보다 훨씬 밝고 활동적이었습니다. 요즘 어때? 도훈이는 잘 지내고? 응, 사업이 좀 힘들다고 하네. 또 도움 청했어? 명자는 눈치가 빨랐어요. 순애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뭐, 자식이니까. 순애야, 나는 솔직히 걱정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명자의 말에 순애는 불편했어요. 내 돈 내가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니라 도훈이가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서. 명자야, 내가 자식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순애의 말에 명자가 입을 다물었어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명자야.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괜찮아. 그런데 정말로 조심해. 요즘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는 노인들 많다던데. 명자가 돌아간 후 순애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자신이 도훈에게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저녁 무렵 도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입금 확인했습니다.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짧고 건조한 문자였어요. 예전에는 전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문자로만 연락이 왔습니다. 순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사진 속 남편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살아생전에도 순애가 도훈에게 너무 많이 해준다고 걱정했었죠. 아들이라고 다 주면 안 돼.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줘야지.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애에게는 도움만이 전부였어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은행에 갔어요. 도훈에게 보낼 돈을 송금하러요. 어머니, 요즘 자주 오시네요. 창구 직원이 말했어요. 네, 아들 도와줄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혹시 투자나 대출 권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가 많아서요. 조심하시라고. 직원의 말에 순애는 씁쓸했어요. 사기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애는 마트에 들렀어요. 혼자 살면서도 장을 보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서 카드가 막혔어요. 죄송해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순애는 당황했어요. 잔고가 부족한 걸까요? 잠깐만요. 순애는 급히 통장을 확인했어요. 생각보다 잔고가 적었습니다. 이번 달 연금이 들어와도 도훈에게 준 돈을 빼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됐구나. 순애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계속 주다가는 자신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훈은 자신에게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순애는 도훈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것도 이웃 명자를 통해서 말이죠. 순애야, 축하해. 도훈이 결혼 소식 들었어. 응? 뭔 소리야? 순애는 당황했어요. 아들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너 모르고 있었어? 명자도 놀랐어요. 어머니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구한테서 들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김대리가 그러던데. 도훈이가 청첩장 돌린다고 했다던데.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데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순애는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훈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너 결혼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게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언제? 다음 달이요.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미뤄뒀어요. 순애는 섭섭했어요. 아들의 결혼이라는 큰일을 이렇게 나중에 들을 줄이야.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야? 서영이요. 보험 설계사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언제 한번 데려와. 엄마도 봐야지. 네, 시간 맞춰서 모실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순애는 기다리다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도훈아, 며느리 언제 데려올 거야? 아, 그게 서영이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바쁘면 언제든지 편한 때 와도 돼. 네, 알겠어요.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자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순애야, 큰일이야. 무슨 일인데? 도훈이 결혼식이 어제 끝났대. 순애는 멍해졌어요. 뭐라고?
김 대리한테 들었어. 어제 호텔에서 식을 올렸다던데. 순애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자신은 초대받지도 못했다니. 그럴 리가 없어. 도훈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야. 순애야, 직접 확인해봐. 명자의 말에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도훈아, 엄마야. 어제 결혼식 했어? 긴 침묵이 흘렀어요. 네. 죄송해요, 어머니. 왜 말 안 했어? 왜 엄마를 빼먹었어? 그게 서영이가 간소하게 하자고 해서요. 순애는 눈물이 났어요. 간소하게 한다고 어머니를 부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엄마는 남이야? 아들 결혼식에 어머니가 없어도 된다는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야?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과 서영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뵙겠어요, 어머니. 박서영이에요. 그래, 고생했어. 순애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훈이 말했지만 순애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용서는 무슨, 이미 끝난 일을 어떻게 해? 어머니는 특별한 분이 아니라서 결혼식에 오실 필요 없었어요. 서영의 말에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 표현했어요. 서영이 당황하며 말을 바꿨지만 이미 늦었어요. 특별한 분이 아니라서 내가 뭔데?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영아, 도훈이 며느리를 제지했어요. 어머니, 서영이가 실수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시어머니가 특별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야? 순애는 서영을 똑바로 봤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말실수했어요. 하지만 서영의 눈빛에서는 진정한 미안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가봐. 어머니, 가라고 했어. 순애는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훈과 서영이 나간 후 순애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특별한 분이 아니라서 서영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나요? 평생 도훈만을 위해 살았는데,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줬는데, 돈도 얼마나 많이 줬는데, 그런데 결혼식에서조차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니. 순애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영의 말과 도훈의 태도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변했구나. 예전 같으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결혼하더니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가 찾아왔어요. 순애야,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얼굴이 말이 아니야. 명자는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지? 그제야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명자야, 내가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며느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서 결혼식에 올 필요 없었다고. 뭐, 그런 말을 했다고? 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순애야, 그건 너무해.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도 충격받았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거 없어. 오히려 너무 잘해줬어. 명자의 위로에 순애는 더 울었어요. 그날 이후 순애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말로 자신이 아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많이 주기만 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걸까요?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 말이에요. 결혼식 사건 이후 순애는 며칠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식욕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팠어요. 명자가 매일 찾아와 걱정했어요. 순애야, 이러면 안 돼. 밥은 먹어야지. 입맛이 없어.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해. 몸 상하면 어떻게 해? 명자가 죽을 끓여다 줬지만 순애는 몇 숟가락 뜨고 말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순애는 거울을 봤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뺨이 홀쭉해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순애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응. 순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번 달도 생활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또 돈 얘기였어요. 결혼식에서 어머니를 배제해 놓고도 여전히 돈은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얼마? 500만 원만요. 신혼집 꾸미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요. 순애는 한참 생각했어요. 예전 같으면 망설임 없이 주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안 돼. 네. 어머니? 도훈이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돈 주지 않을 거야. 왜? 왜 갑자기 그러세요? 갑자기, 내가 갑자기 변한 거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식에 어머니를 부르지도 않으면서 돈은 달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건 정말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도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모르겠어. 알아서 해. 순애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은행에 갔어요. 도훈 계좌로 가는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했습니다. 어머니,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하시는 거예요? 창구 직원이 확인했어요. 네, 모두 끊어주세요. 혹시 사정이 있으시면.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애는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뭔가 결정적인 변화를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자동이체가 왜 끊어졌어요? 내가 끊었어.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번 생각해 봤어. 뭘 생각해 보셨다는 거예요? 너한테 돈 주는 거. 이제 그만하기로 했어.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도훈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어머니, 저 지금 정말 힘들어요. 서영이랑 신혼집도 꾸려야 하고, 사업도 어렵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내가 생각해봐. 어머니, 왜 이러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해줬잖아. 이제는 뭐야? 돈만 주는 기계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결혼식에서 빼놓고 며느리는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서영이가 실수한 거라고 했잖아요. 실수? 그런 말이 실수로 나와? 순애는 울컥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언제 진정하지 않았어? 평생 참고 살았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해.
순애는 또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도훈과 서영이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영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는 무슨, 이제 와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서영도 사과했지만 진심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자동이체는 왜 끊으신 거예요? 도훈이 본론을 꺼냈어요. 끊고 싶어서 끊었어. 하지만 저희가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럼 일해.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족해서. 그럼 더 열심히 해. 순애의 말에 서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도훈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한다고 돈이 저절로 생겨?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와주셔야죠. 서영의 말에 순애가 눈을 부릅떴어요.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면 돈 주는 기계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서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영아. 도훈이 며느리를 제지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어머니는 뭐가 힘드세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들 때문에 힘들어.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혼식에 어머니를 부르지도 않고 며느리는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돈은 달라고 하고. 어머니, 이제 지쳤어. 정말 지쳤어.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도훈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어머니가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그날 도훈과 서영이 돌아간 후 순애는 문을 바꿨어요. 기존 문을 강화문으로 교체한 거였습니다. 어머니, 문 바꾸셨네요? 며칠 후 도훈이 와서 놀랐어요. 응, 바꿨어. 왜요? 바꾸고 싶어서. 열쇠 주세요. 안 줘. 왜요? 주기 싫어서. 도훈은 당황했어요. 예전에는 언제든 드나들 수 있었는데. 어머니, 저는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어머니 허락 없이 들어와도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야?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제부터는 미리 약속하고 와. 어머니, 싫으면 오지 마. 순애는 문을 닫았어요. 도훈이 밖에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많이 힘들지?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당해줄 수는 없어. 나도 존중받고 싶어. 순애가 도훈의 금전 지원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의 연락은 뜸해졌고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가져왔어요. 김순애 씨 맞으시죠? 법원에서 온 우편이에요.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법원에서 왜 편지가 올까요? 우편을 뜯어보니 성년후견 개시 심판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신청인은 김도훈, 박서영.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이게 뭐야? 순애는 서류를 읽어봤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상대로 뭔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순애는 급히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자야, 급해. 지금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려. 법원에서 편지가 왔어. 도훈이가 나를 고소했나 봐. 뭐? 잠깐만, 지금 갈게. 명자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애야, 이거 큰일이야. 왜? 뭔데? 성년후견이라는 건 내가 정신적으로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야. 뭐라고? 순애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내가 정신병자라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치매나 정신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거지.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아마도 내 재산을 관리하려는 것 같아. 후견인이 되면 내 통장이나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거든. 순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큰일이라는 거야. 명자의 설명을 들은 순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자식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순애야, 일단 변호사를 구해야 해. 변호사? 돈이 얼마나 들어?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야. 다음 날 순애는 명자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정유진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서류를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네요. 변호사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네, 성년후견 제도 자체는 정당한 제도예요. 하지만 악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정신과 전문의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어르신의 정신 상태가 정상임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검사를 받으면 괜찮을까요? 어르신 상태로 봐서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신청인들의 동기가 의심스러워요. 정 변호사는 도훈과 서영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어요. 여기 보니까 어르신이 최근에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무슨 근거로요?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문을 바꾸고 연락을 피한다는 게 증거래요. 순애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판단력 저하야? 내 돈 내가 관리하고 내 집 문 내가 바꾸는 게 이상해? 물론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하지만 신청인들은 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일주일 후 순애는 정신과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았어요. 할머니,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2024년 3월 15일 목요일이에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93, 86, 79, 72, 65.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기억력, 계산력, 판단력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 전혀 문제 없으세요. 정신적 능력이 또래보다 오히려 뛰어나시네요. 그럼 제가 정상이라는 거죠? 물론이죠. 누가 할머니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했나요? 순애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순애는 긴장됐지만 정 변호사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법정에는 도훈과 서영,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신청인 측에서 먼저 입장을 밝혀보세요. 판사가 말했어요. 도훈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신청인 김순애 씨는 최근 들어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네, 첫째로 평소 자녀에게 아낌없이 지원하던 분이 갑자기 모든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순애는 화가 났어요. 그게 무슨 판단력 저하예요? 둘째로 집문을 바꾸고 가족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셋째로 가족들과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변호사의 말에 정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신청인들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첫째,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지원이 문제였죠. 정 변호사는 순애가 도훈에게 준 돈의 내역을 제출했어요. 지난 10년간 총 4억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피신청인의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둘째, 집 출입을 통제한 것도 정당한 사생활 보호 행위입니다. 셋째, 가족과의 연락을 피한 것은 정서적 학대를 당한 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판사가 도훈을 바라봤어요. 신청인이 직접 설명해 보세요. 도훈이 일어서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어머니가 걱정돼서 이런 신청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걱정됩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성격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항상 저를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정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재판장님, 신청인이 말하는 도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도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생활비나 사업 자금 같은 걸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도훈이 머뭇거렸어요.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정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재판장님, 여기 정확한 내역이 있습니다. 월 평균 500만 원씩 총 4억여 원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그런데 신청인은 이 돈을 갚을 계획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신청인이 결혼할 때 피신청인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건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입니까? 간소하게 하려고 했어서요. 판사가 서영을 바라봤어요. 신청인의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영이 일어섰어요. 저도 어머니가 걱정돼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걱정되나요? 갑자기 돈을 안 주시니까요. 법정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정신적 능력의 문제라는 말씀입니까? 서영은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명백합니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재산을 노린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정신과 전문의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오늘 법정에서도 명료한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청인들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지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후견을 신청했습니다. 판사가 순애를 바라봤어요. 피신청인께서 직접 말씀해 보세요. 순애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결혼식에서 저를 빼놓고 며느리는 저를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돈은 계속 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만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멀쩡합니다. 제 돈을 제가 관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법정은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재판부의 판단으로는 피신청인에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판장님. 법정을 나오며 정 변호사가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어르신. 이제 당당하게 사시면 돼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순애는 명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순애야, 정말 잘됐다. 이제 맘 편히 살 수 있겠네. 응, 이제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순애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애는 아직도 승리의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어요. 순애야, 기분이 어때? 명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너무 좋아.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그럼 이제 뭘 하고 싶어?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네. 사실 순애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이제 와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파트 문화센터에 가보는 건 어때?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던데. 그런 게 있어? 응, 요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 교실도 있고. 명자의 제안에 순애는 관심이 생겼어요. 다음 날 순애는 아파트 문화센터를 찾아갔어요.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수채화 교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강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순애는 붓을 잡아봤어요. 어색했지만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뭘 그려볼까요? 좋아하는 것을 그려보세요. 순애는 생각해봤어요.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그동안은 아들 생각만 했는데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가 예뻐 보였어요. 봄이 와서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를 그려볼게요. 좋은 선택이에요. 순애는 조심조심 붓을 움직였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집중해 봤어요. 어머, 정말 잘 그리시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칭찬해 주었어요. 감사해요. 처음 그려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인데 선생님께서 재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순애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그림을 벽에 걸어봤어요. 어설프지만 자신이 그린 그림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기운이 없었어요. 응.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순애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전히 돈 얘기였습니다. 도훈아, 네 어머니.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화났는지, 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지. 그건 돈 때문이 아니야. 존중 때문이야. 순애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어머니를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잖아. 그냥 돈 주는 기계로만 봤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결혼식에서 왜 빼놨어? 며느리는 왜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너희들 눈치 보지 않고. 어머니, 미안하지만 더 이상 도와줄 생각 없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순애는 전화를 끊었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아팠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여행을 계획했어요.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였습니다. 순애야, 혼자 여행 가는 거야? 명자가 놀랐어요. 응, 가보고 싶었거든.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래, 같이 가자. 두 사람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순애에게는 생애 첫 자유여행이었습니다. 바다가 정말 예쁘다. 순애는 바닷가에서 감탄했어요. 사진 찍어줄까? 명자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응, 좋아. 순애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사진을 찍었어요.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애야,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맞아.
그때는 도훈이 걱정만 했으니까. 여행에서 돌아온 후 순애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어요. 수채화 교실뿐만 아니라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어요. 순애 씨,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독서 모임 회원이 말했어요. 감사해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떨렸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였어요. 정말 당당하셨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 도운 방은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화실로 만들어서 그림 도구들을 놓고 작은 책상도 하나 들여놨어요. 이제 정말 내 집 같다. 순애는 뿌듯했어요. 어느 날 교회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순애 권사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셨어요. 감사해요. 혹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일에 관심 있으세요? 어떤 일인데요? 노인 학대 상담 봉사예요. 순애 권사님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감사해요. 몇 주 후 순애는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일단은 당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순애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이용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순애의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순애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림은 실력이 늘어서 작은 전시회에 출품할 정도가 되었고 독서 모임에서는 책 읽어주는 봉사도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순애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훈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어머니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었는데 저는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순애는 조용히 들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돈은 안 달라고 하셔도 돼요. 왜? 이제 제가 스스로 해보려고 해요. 어머니께 기대지 말고. 순애는 놀랐어요. 도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이야? 네,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이 들려고 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세요.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은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애에게 아들은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저 소중한 가족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순애는 그림 그리던 붓을 다시 들었어요. 오늘은 무엇을 그릴까요? 창밖을 보니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새를 그려볼까? 순애는 캔버스에 붓을 댔어요.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새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는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김순애의 모습 말이에요.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빛 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70이 되어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